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아침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미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혼조세로 끝이 났고요. 지금 그 기존에 있던 뭐 중국 봉쇄라든가 금리 인상 우려감, 그다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기업 실적에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 발표가 나오면 그 종목들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 테마군들이 같은 테마군들이 이제 오르고 내리는 이런 영향으로 증시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악재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봉쇄도 아직까지 지금 베이징 봉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인데 또 섣불리 막 봉쇄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전쟁이 조금 약간 그 소강 상태라 그래야 되나요? 힘이 좀 팽팽해지는 느낌입니다. 한쪽이 압도적으로 이기면 러시아가 우위를 가지고 있으면 돈바스 지역을 점령해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밀어내지도 못하고 서로 이제 그 힘이 좀 팽팽하게 이렇게 대립되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방의 어떤 무기들, 특히나 미국의 무기를 지원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미군이 강한 이유는 그 미군 그 군인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무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인의 능력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군이 훨씬 더 강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견해를 가집니다. 베트남 전 때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래서 미국이 강한 이유는 무기 그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라크전에서 빠르게 끝낼 수 있었던 것도 첨단 무기를 이용해서 그 평야지대 사막에서의 어떤 공격 이런 것들로 해서 빠르게 제압할 수 있었는데, 미군이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참전하지 않더라도 그 무기들만 지원을 해주더라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전투 능력이 러시아 군 능력보다 좀 더 뛰어난 것 같아요. 그 우크라이나 민족 자체가 어떤 그냥 그 제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담담하게 거기에서 그 목숨을 바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민족성, 어떤 전투 민족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국의 최첨단 무기가 보태지게 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굳이 뭐 미군이 거기 안 들어오더라도 무기만 잘 지원해 준다면 러시아 군과 싸웠을 때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서로가 이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지치면 뭐 휴전 내지는 그 뭐 협상 뭐 이렇게 들어가 주면 참 좋겠다, 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악재들은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고 투자자들은 발표되고 있는 기업 실적 발표를 보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혼조세로 끝났는데, 이게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나스닥 선물이 1.4 정도로 그 상승하고 있습니다. 꽤 높은 수치거든요. 플러스 1.3이면. 그 왜 그런 것이 찾아봤더니만은 메타라는 기업이, 이게 그 메타가 찾아보니까 그거 같아요. 마크 주커버그요.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메타 플랫폼스라고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인 메타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타가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좋을 것이다. 아마존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쪽들이 기업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버리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나스닥이 지금 시간에 거래에서 장 끝나고 발표났기 때문에 시간에서 플러스 1.37입니다. 그러니까 혼조세 마감했는데, 이걸로만 봤을 때는 오늘 국내 증시가 조금 그 아래쪽으로 느껴진단 말입니다. 국내 증시는 그 어제 방어가 됐기 때문에 미증시가 그 상승할 줄 알았는데 상승을 못했으니까 약간 하락 압력 쪽을 받을 텐데, 나스닥 선물 지수가 1.4 정도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 보시면 물론 이제 그 악재들도 많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그 이 줄 꺼놓은 자리, 이 저점 정도 여기를 회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시장에 힘이 없어가지고 회복 못하고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거의 그 보합권에서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메타의 실적, 호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증시는 상승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얘기죠. 국내 투자자들이. 그러면 국내 지수가
하락을 멈추고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오니까 국내 증시도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국 증시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지켜준다면 국내 증시도 반등을 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국 증시는 우리나라 거의 같은 시간대에 움직이니까 약간 중국이 늦게 시작해서 가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장중에 중국 증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게 급락하지만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베이징 봉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거 하락하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어제 꼬리 달고 들어올린 이 부분이 상당히 괜찮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등 시도가 나올 것 같고, 이게 반등 시도를 하더라도 그 메타 기업 실적 호조로 해서 나스닥이 올라가는 게 국내 증시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봅니다. 뭐 빅테크 기업이 우리나라에 뭐 네이버 뭐 이런 쪽 회사들이 우리 그 지수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또 국내하고 또 다른 입장 이렇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그 세 가지 큰 악재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예상들 이걸 보면서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위쪽으로 바라보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특히나 어제는 기관이 또 많이 매도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너무 많이 해버려갖고 이제 매도할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들어올리는 힘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지수에 큰 영향 받지 않고 개별 종목에 움직이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오늘 지금 제가 보는 테마군은 크게 세 파트인데요. 지금 뭐 반도체부터 해서 뭐 자동차 이런 우량주 쪽은 건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테마로 보는데요. 첫 번째가 그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그게 지금 에너지 관련주가 WTI 석유는 지금 WTI 기준으로 뭐 브렌트유는 104달러인데 이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둘 다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WTI가 101달러 정도 나오는데 이게 그 되게 높지도 않고 되게 낮지도 않고 10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은 좀 이제 안정권이 조금 내려간다는 느낌, 안정이라기보다는 약간 내려간다는 느낌인데 지금 100달러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급등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석유 관련주는 그 위로 더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조정하는 그런 느낌일 건데 천연가스가 지금 가격이 계속 그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고점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쪽으로 매수자가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이게 어제 급등했기 때문에 또 계속 밀어 올릴 수 있겠느냐 이건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올 것 같고요. 그 다음 국제 그 곡물 가격 그 이쪽도 여전히 지금 뭐 그 자리를 좀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는 게 옥수수 관련주 이런 중 보면은 여전히 가격이 높습니다. 조금 내려오다가 다시 또 지난밤에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곡물 관련주들이 어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요. 뭐 신성홀딩스 지금 많이 빠졌죠. 이런 식이나 팜스토리, 이 팜스토리가 최근에 좀 강한 느낌으로 많이 어제 조정을 많이 받았네요. 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5일선까지 조정을 받았으니까 재차 들어 올리려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여기 들어가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급격하게 꺾였는데 또 다시 여기서 그냥 바로 돌아서 올라가기는 또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단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 특히나 어제 그 마니크 하림 같은 경우는 급등했다가 거의 많이 밀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에 걸려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이 갭 떴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림이나 마니크 같은 경우는 갭 떠서 거의 20% 이상 그 급등하다가 끝까지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이 역시나 통한다 이렇게. 제가 항상 보는 게 그 전날 시간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 급등한 종목은 갭으로 떴다가 다시 밀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 그림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품 관련주도 오늘 좀 매수세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제가 보는 게 그겁니다. 가덕도 신공항. 자, 이 부분은 예비성 타당 조사 면제, 예타 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국무회의에서 지금 예타 면제 갖고 추진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 느낌으로 봤을 때 가덕도 신공항은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추진하는 쪽으로 강력하게 밀었던 부분이고 임기가 다 끝나가죠.
임기 끝나면 양산으로 오실 건데 이 부산 경남 지역의 이미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상 활주로 오기 때문에 이게 저는 괜찮게 봅니다. 경제성 부분에서 떨어진다는데 그건 그 여객 수요만 늘어나면 해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여객 수요가 뭐 김해공항 이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 공항 지어놔 봐야 사람들이 별로 안 올 것 같아서 그래서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인천공항처럼 동남권에 아주 그 인지도가 높은 그런 특히나 부산은 또 항만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제대로 가동이 된다면 미래를 본다면 꽤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뭐 밀양이나 이런 쪽 육지에다가 하게 되면 그 소음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됩니다. 24시간 풀로 못 돌리죠. 그래서 해상에다 해놓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부산에 살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부산 쪽에 거기 가덕도 쪽에 공항을 건설하면 그걸 이제 KTX로 바로 연결해 가지고 그 물류라든가 모든 면에서 여행도 관광도 마찬가지죠. 그쪽이 그 경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부산 해상 뭐 관광 뭐 쪽에서 단지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그 건설하면 이 부산 지역이나 경남권 지역의 경제가 엄청나게 활성화될 수 있는 수도권은 어느 정도 지금 포화 상태니까 그런 의미로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적극 지지하는 의미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데 어제 제가 방송할 때 이 삼보산업이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가가지고 순서대로 보자면 신공항이요. 삼보산업이 가장 먼저 상한가 들어갔고 그 다음 영화금속이 바로 뒤를 따라갔고 그 다음 득신하우징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는데 이게 삼보산업하고 영화금속이 상한가 들어가길래 이게 가덕도에 있는 공장이라고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아요. 어제 댓글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가덕도라는 섬에는 공장이 없습니다. 거긴 공장을 못 짓는답니다. 그 섬 자체가. 그래서 가덕도에서 다리를 건너서 창원 쪽으로 넘어오면 거기에 공단이 있는데 그 공단에 삼보산업하고 영화금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덕도에다 공장이 없으니까 아주 땅이 없으니까요. 그 가덕도에서 가장 가까운 땅, 가덕도 공항이 생기면 그 가덕도 섬에는 섬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 인프라를 구축할 수가 없죠. 그러면 섬을 건너와서 여기에다가 어떤 그 공항과 연계되는 뭔가가 많이 발전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주변에 땅값이 오른다. 가덕도 섬 그 땅은 얼마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그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간의 거래상으로 움직인 거는 삼보산업이 대장으로 움직였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공장 땅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이게 또 왜 말씀드리냐면 그 마니크 하림처럼 급등했다가 이게 뒤로 밀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오늘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에너지 관련주나 식품 관련주나 지금 다시 또 재차 끌어올리기도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시간의 상한가 들어가는 이쪽에 가덕도 신공항 테마 쪽으로 그 매수가 들어올 것 같긴 합니다. 그럼 갭으로 떴을 때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저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갭으로 뜨는 가격이 어제 시간의 거래가 1815원이죠. 1815원이면 대충 아침 방송 빨리 해야 되는데 요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 뜨고 나면 이 매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뚫고 밀어 올릴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고민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단 좀 그 200만 원씩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삼보산업 200, 그다음 동일제강 200, 그다음 그 하나 더 가지고 있었던 이 부분 있죠. 성우테크론 요거는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그 3% 상승했는데요. 요건 저 100만원치 가지고 있던 거 이익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고가 플러스 3만원이 됐어요. 어제 703만원에서 706만원 됐거든요. 현금 1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3만원 이미 벌어놨고, 이 종목 팔았던 이유는 이 가덕도 신공항 대장 정도로 잡아야 되는데, 얘는 대장 아닌 것 같아요. 움직이는 게. 그래서 일단은 먹고 빠지자 100만원치니까. 그래서 이익 실현을 했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동일제강 3부삼 이렇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움직인다면 이 덕신하우징 얘가 꽤 강할 것 같아요. 지금 움직임이. 상한가도 빨리 들어갔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화금속은 지금 현재 없으니까 갭 뜨는데 따라 들어가기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 삼보산업 갭으로 뜨면 200만원 중에 100만원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 현금 100만원 있는 거 가지고 덕신하우징 많이 안 뜬다면 10% 이내로 뜬다면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삼보산업 100만원을 200만원 중에 100만원을 팔아 가지고
그 덕신하우징으로 옮기면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 둘 다 10%씩 올랐다면 10% 올랐는 삼보산업 100만원 정리해 이익 실현해가지고 다시 덕신하우징 10%대로 사면 같은 가격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은 금액이 나오겠죠. 손실 수익 없이. 그럼 이렇게 잡으면 삼보산업 한 종목에 그 집중하는 것보다는 덕신하우징 이 종목이 지금 계속 끌립니다. 이게 재건축 쪽도 걸려 있고 해서 이 종목 되게 사고 싶어서 그래서 이쪽으로 약간 움직이는 정도. 그리고 동일제강은 시간의 상한가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이 종목이 생각보다 강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매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 상한가는 못 들어갔지만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 한 그 100만원 이익 실현 정도 하든지 아니면 그냥 가져가든지 대충 그런 식으로 오늘은 가덕도 신공항 쪽에 집중을 해볼 생각이고 가능하면 조금 이익 실현을 하는 쪽으로 뭐 못 오르면 할 수 없겠지만 만약 오른다면 일부 이익 실현하는 쪽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GS글로벌은 그 제가 강해 보여서 잡긴 했는데 시간에서 2%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 초반에 좀 밀리는 느낌이 들 건데 이 종목은 좀 더 가져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나 에너지 관련주들이 지금 가격이 계속 높기 때문에 그 자원개발 이런 의미로 계속 가져가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외에 나머지는 장이 열리고 나면 그때 맞춰가지고 강한 종목 쪽으로 등록해서 그렇게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어제 시간에서 상승해서 기분은 좋았는데 이게 이제 그 이익 실현을 해야 내 돈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내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그 삼보산업이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지만 그 이론상으로 10% 오르면 200만 원이니까 20만 원 번다 이제 이렇게 그 된다는 얘기죠. 되는데 이게 올라야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올랐다가 뒤로 밀려버리면 꽝 돼버리니까 이 매도하기 전에는 내 돈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그 일단 오늘은 이익 실현에 최대한 집중해서 그렇게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의 거래가 지금 괜찮기 때문에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대응을 하고 그 시장이 워낙 그 불확실하기 때문에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짧게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이익을 챙기자 이런 관점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시황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어제 가덕도 그 공장 이야기에 댓글 주신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그까지 생각 체크 못했는데 공장이 가덕도에 공장이 없다는 거. 그래서 기존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삼보산업이나 영화금속은 그 다리 건너야 창원 공단 쪽에 있다. 물론 이제 그 창원 쪽 말고 이 부산 쪽에 거기도 보면 DSR 같은 이런 거 어제 주소 다 쳐봤거든요. 이 종목도 공단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가덕도에서 빠져나오려면 다리 건너서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 때문에 그 창원 쪽에 있는 이 종목들이 단순한 그냥 그 직선거리로 가까움 이런 거보다는 그 어떤 그 배후 단지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 이걸 보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세력들이 그냥 대충 막 찍어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오늘 괜찮아 보이는 게 삼보산업이나 영화금속, 덕신하우징, 동일제강 뭐 이런 종목들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